파킨슨의 법칙을 전복하는 사례가 하나 있다. 휴가 하루 전날에 일주일치의 업무를 처리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 많은 일을 어떻게 하루 만에 처리할 수 있을까? 주어진 시간이 소진될 때까지 늘어지지 않고 오히려 짧은 시간에 모든 일을 해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매일 휴가가 시작되기 전날처럼 산다면 엄청나게 생산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내게 이렇게 귀중한 테크닉과 사고방식을 가르쳐준 브라이언 트레이시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이제 당신은 높은 가치의 업무가 당신의 핵심 경과 영역과 소득 창출 업무에 연결되도록 우선순위와 후순위를 정해야 한다. 당신의 비전에 더 가까운 일이 가치 목록의 맨 위에 올라가야 하고, 그렇지 않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임기하거나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한다. 업무 진행 상황을 당신의 비전에 비추어 점검하라. 더불어 하루에 2번 잠자리에 들기 전과 깨어나자마자 목표를 상기하고 매일을 휴가 전날이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당신은 최고의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다. 리더십과 경영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다. 리더십을 레버리지 방식으로 정의하면 가치 있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집결하고 최대화하는 사회적 영향력이다. 리더십과 경영은 손과 장갑처럼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는 사이이며 음과 양처럼 서로 보완하는 관계다. 경영에만 너무 집중하면 사람을 리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리더는 방향을 설정하고 비전을 세우고 신뢰가는 가치를 창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따르고 싶게 만든다. 리더는 그들을 중 적임자를 선별하여 최고의 팀을 결성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다. 하지만 다행히 리더십도 레버리지 할 수 있다. 훌륭한 관리자들을 고용하여 경영 기술을 활용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해 구성원을 올바른 목적지로 안내한다면 어떤 분야에서든지 최고가 될 수 있다. 팀 구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싫어하는 일들을 모두 아웃소싱하거나 공동 투자하라. 각자의 위치에서 함께 연주하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 당신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들로부터 벗어난 다음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하라. 이제 당신만의 리더십 스킬을 개발해야 한다.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보완하고 나머지는 아웃소싱하여 그 일을 수행할 사람을 고용하라. 당신만의 비전을 창조하고 판매하고 공유하라. 사람들을 목적지로 이끌어라. 팀원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가치를 발견하고 가치를 충족시키는 여정으로 안내하라. 진정한 코치는 잘못된 동기부여나 일시적인 동기부여와는 완전히 다르다. 피드백은 단지 리더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팀 전체의 관점에서 모든 일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견제장치다. 우리는 자신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어떤 일을 잘못된 방식이나 시간이 오래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조직이 애초에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거나 어느 방향으로도 가지 못하고 멈춰 있을 수도 있다. 리더 혼자 날고 있다고 생각하고 팀은 죽어가고 있을 수도 있다. 피드백은 단지 리더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팀 전체의 관점에서 모든 일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견제장치다. 우리는 자신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어떤 일을 잘못된 방식이나 시간이 오래 소모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조직이 애초에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거나 어느 방향으로도 가지 못하고 멈춰 있을 수도 있다. 리더 혼자 날고 있다고 생각하고 팀은 죽어가고 있을 수도 있다. 피드백은 비전을 향한 진행 과정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유일한 방법이자 실패를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장치다. 변화와 혁신을 만드는 올바른 환경은 피드백이 활성화된 조직 환경이다. 피드백을 할 때는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지나치게 감정적인 피드백은 항상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 그것은 당신의 시간, 돈, 직원, 고객을 잃게 하는 악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모든 사람이 당신처럼 열심히 일하고 당신만큼 업무에 관심을 가질 수는 없다. 사람은 각자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오로지 당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리더 역시 자신의 방식에 대한 구성원들의 피드백을 받아들여야 한다. 리더라고 해도 가감없이 수용하고 포용하고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더 겸손하고 현명하게 구성원의 피드백을 경청하고 숙고해야 한다. 리더가 스스로 피드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누가 리더의 피드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는가? 절대로 당신의 자아가 조직의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것만이 문제를 해결하고 구성원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리더가 피드백하는 요령만 잘 숙련해도 조직은 크게 성장할 것이다. 효율적인 경영 구조를 만들고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피드백 구조를 조직화하여 구성원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팀의 규모가 커질수록 구성원을 관리하고 비전을 전달하는 일은 어려워진다. 많은 경영 전문가들은 한 명이 관리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을 6명에서 7명으로 꼽는다. 그 이상 관리해야 할 인원이 많아지면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가 줄고 압박감이 증가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리더는 관리자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자율권을 제공하고 직접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들이 제대로 일을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간섭하거나 중재하고 싶은 충동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그들을 고용하거나 업무에 합류시킨 것은 당신의 믿음과 신뢰다. 그들은 훌륭한 성과로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다. 리더는 현장 업무에서 벗어나 경영에 돌입하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구성원들에게 아무 때나 내게 물어보라고 말하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말해야 한다.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당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껏 발로 뛰며 만들어 왔던 변화를 더 이상 만들 수 없다. 당신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은 단절감을 느끼고 당신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들을 돕고 지지하는 일은 줄여가면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릴 것이다. 구성원들이 스스로 해답을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그러나 자칫하면 갈등과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구성원의 일부는 성장하고 일부는 떠나갈 것이다. 당신도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 더 많은 것을 포기하고 더 많은 실수를 수용하고 더 장기적인 비전을 바라봐야 한다. 이제 구성원들에게 질문이 아닌 제안을 요구하라. 그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신뢰하고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자율성을 제공하고 끊임없이 격려하라. 당신이 돈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 돈이 당신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도 있다. 당신이 돈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당신의 하인이 될 수도 있다. 시간을 돈과 바꿀 수도 있고 당신의 시간을 보존하면서 소득을 창출할 수도 있다. 앞서 말했듯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선택지는 두 가지로 나뉜다. 레버리지 하거나 레버리지 당하거나. 하나 확실한 것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 노동자와 자본가는 돈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개념, 태도, 전략, 행동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대하는 사고방식이다.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 돈을 버는 것은 힘든 일이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탐욕적이다. 내가 돈을 벌면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거나 비판할 것이다.